네, 얻어요. 아줌마가 책임져야 슈퍼 클로저. 네. 네. 짧고 간결하게 하죠. 네. 예, 아주 강렬한 아이용 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저 소개부터 해야 되겠네요. 소개가 제 이름이 정상윤인데 제가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좀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상윤 강사 하면 그래서 꼭 나와요. 그래서 강의 동영상도 있고 신문 보도자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김용 대표님이 제 강의 멘토신데 저분하고 유명한 강상가님하고 같이 그 토크쇼 한번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간상을 보더니 제가 여쭤봤더니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다. 컨설팅을 받았더니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바꿨죠.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업도 이름을 바꾸는데 기업이 이름 바꾸나 안 바꿔요? 바꾸죠. 바꾸죠.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이 이름을 47년 썼거든. 그러니까 바꿀 때가 됐어. 그냥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호적을 딴 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니까 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약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센데 비싸. 왜냐면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이 한 500만 원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500도 저는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인생을 책임질 이름이 어떻게 싸구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 같은 거 보실 때 3만 원, 만 원짜리 비용 나왔어요. 3만 원짜리 인생이 나오고. 진짜요. 정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가 굉장히 더 잘 되고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서 하면 굉장히 쉽지 않겠고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창기 들으시는 거니까 아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차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제 이름은 이제 정재윤이고 원래 이름은 구정상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이름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원래 이제 굉장히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또 졸리고 하실 시간이니까 아주 뜨겁고 강렬하게 좋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적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성현 강사님 그 맨 나중에 내용 보면 아이스타인 8만 장을 썼느니 뭐였니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적으면 왜 적으면 성공할까요? 왜 적으면? 계속 생각이. 생각을 하니까. 그거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적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적는 게 제일 귀찮아. 그걸 하니, 왜냐면 세상 사람 다 적으면 성공 못해요. 한참 높은 걸 해야 되겠지. 적는 게 제일 싫어. 왜냐면 애가 태어나면 제가 하나 크게 깨우친 게 뭐냐면 저는 장가를 좀 늦게 갔습니다. 47살인데 저는 주로 지금 하는 이제 세일즈 조직, 보험회사나 아니면 자동차나 세일즈 조직에 그런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업대연봉 세일즈맨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세일즈 조직이 소득이 좋으냐면 세일즈 조직은 계속 적어야 돼요. 실적 목표 적어야 되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소득이 증강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장가를 늦게 가고 저는 39에 갔습니다. 큰애가 이제 7살이고 이제 둘째가 3살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르는 걸 좋아해갖고 어렸을 때 토끼도 길러보고 강아지도 길러보고 다람쥐도 길러보고 다 길러봤어요. 그리고 집에 수족관도 있고 물고기도 길러보고 사람 기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애를 다 보니까 아이가 보니까 발달 순서가 보니까 첫 번째 애는 태어나자마자 귀가 뚫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알아갖고 본인의 어떤 울음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정보, 인간 대 인간 소통의 방식이 첫 번째 듣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하는 거죠. 옹알이 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저희 3살짜리 애는 이제 말하는 단계에서 이제 아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한 5살, 6살 넘으면 읽기 시작하고,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까 적는 거죠, 적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발달 순서에 그렇게 적는 건데, 적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적으면 성공하는 건데, 왜 적으면 성공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집념과 잡념의 차이가 뭘까요? 집념과 잡념. 잡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고 집념은 한 가지를 파는 거. 되게 복잡해요. 잡념은 스피치 하나 빼면 집념이에요. 생각을 제거하는 거. 잡자하고 집자하고는요 그냥 이거 하나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잡념은 쓸데없는 생각 중에서 쓸데없는 거 빼버리고 하나의 생각에 뭉치는 거. 생각을 뭉치는 거. 집념. 집념을 하게 되면 나의 행동이 일관성이 있게 되죠. 행동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성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고. 그래서 이제 성공 다음 단계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거 다음 단계 집념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고승들 있죠. 스님이나 이런 종교의 그런 분들이 결국 하시는 게 보면 기도, 화두를 갖고 무슨 이게 결국 생각 싸움이죠. 생각을 단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적는 것 자체 궁극적인 목적 제가 봤을 때는 생각 단련이었어요. 생각 단련. 네. 왜냐면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이 든다, 생각이 난다 그러죠. 표현을 보세요. 생각 든다, 난다.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통제가 안 돼요. 이제 들고 나가는 거야. 들고 나가는 거. 근데 아무도 갑자기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나고,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이상한 생각이 나고, 화장실에서 사라지면 나오면 또 이상한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생각하고 바뀌는 게 뭐냐, 마음인데, 마음은 우리가 먹는다 그러죠. 잡념은 생각인데, 집념은 먹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골라 먹을 수가 있어. 집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정리해가지고서 그 중에서 나에게 내 인생에 그런 해당되는 것들, 지금 중요한 문제나 미래의 문제 해결되는 생각들을 골라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집념의 단계인데, 그럼 그 전에 이제 제가 요즘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어떻게 제가 코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코칭을?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어떨 때 기분이 나빠요, 되게 우리가 기분 나쁠 때는 일관성 있게 이런저런 기분이 안 좋아요. 생각한다 내가 안 되죠. 생각대로 안 될 때, 생각대로 할 때, 되게 국차원적인 대답이신데요. 저 오히려 좀 약간 수준 낮은 걸 원했는데, 어떨 때 우리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경우에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배고플 때 굉장히 본능적인. 역시. 충분히 역시.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맛있는 걸 먹는데 안 줘. 그럼 기분 더 나쁘시죠? 무시당할 때.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되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감에 대해서 무시당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처럼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살면서 기분 안 좋은 건 되게 경우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한테 무시당하거나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거나 자식한테 다 이렇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되게.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사람 기분 좋을 때는 되게 보면 인정받을 때 아니에요. 네. 그죠? 우리가 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인정받거나 자식으로 인정받거나 직업이나 모든 것들에 보면 공통점인 거는 어떨 때 기분이 좋으냐?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 존재가치 인정받을 때. 그러면 그 인정받는 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거더라고요. 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박 강사님께서 정말 배고픈데 돈이 없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우울하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남의 집 살이 가고 있어. 기분이 아주 안 좋겠죠. 그 다음 내가 다른 사람이 멋진 옷 입고 있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 구제 바지가 아니라 다 해친 바지. 그 기분이 안 좋단 말이지. 사람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자존감이 서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지금 자가가셨나요? 자가가셨는데 그때 제일 큰 그 경조금을 축의금한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직계 가족 제외하고.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근데 기대 이상의 금액이 들어왔어요? 좀 적게 나왔어요? 기대 이상. 이게 기분이 좋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봉투 안에 너 장가에 축하한다는데 봉투 안에 2,000원 들어있어. 그거는 아주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상한단 말이지. 돈에 종속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돈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우리의 가치를 명쾌하게 설명해, 숫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래서 자 보세요. 자, 좋은 음식 그러면 우리는 되게 비싼 음식을 생각하죠? 좋은 음식. 그 다음 좋은 가방 그러면 되게 비싼 걸 생각한단 말이지. 자, 우리 박 강사님은 인류 강사님이라가 명쾌한 거예요. 우리 박 강사님은 연봉 5억의 강사입니다. 어떤 게 더 명쾌해져요? 후자잖아요. 숫자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왜냐면 값어치를 우리가 측정하기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죠. 값어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적절한 보수를 못 받을 때 직업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 정 선생님은 굉장히 회사의 중역이야. 우리 회사는 당신 없으면 못 불러가. 그런데 급여를 100만 원 받아. 그거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착취당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돈이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 존중. 내 소유권에 대한 존중. 자, 이게 제 노트북인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모르는 분이 내 컴퓨터를 잘 고쳐 막 쓰고 있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무시당했으니까. 분명히 내 건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이경호 강사님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바쁜 와중에 약속 잡았더니 만나기 1시간 전쯤에 전화 오더니 정상희 씨, 그냥 만나면 귀찮으니까 다음에 봐. 기분 안 좋잖아요. 무시당한 거니까 내 시간과 시간에 값어치 그것도 무시당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서 잠을 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내 소중한 정갱이를 모르는 걔가 물으니까 지금 대형사고가 났잖아, 지금. 나라에서도 지금. 그래서 아무 무슨 일 났겠지만요. 아무튼 존중.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제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어디 가고 있는데 우리 친한 친구가 와이프 우리 딱 보더니 정상희 씨 와이프요?
이분이 굉장히 추녀신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버릇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충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반대로 또 제가 누구 이렇게 내 아들내미 손잡고 가는데 누가 내 아들내미를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한다든지 그건 참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욕이 부모에 대한 욕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이 소유하고 있다는 내 것에 대한 어떠한 존중. 우리가 존중 못 받을 때 무시당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가족하고 원수 지고 있고 부모한테 인정 못 받고 있고 자식하고 원수 지고 있어. 그래서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싱글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배우자한테 미래 배우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존중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랑받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보아하니 우리가 되게 보면 직업을 바꾸는 경우 보면 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 중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세 번째는 내가 조직에서 인정 못 받고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내가 찍혀가고 내가 시달림을 받고 있다든지 사랑을 못 받을 때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되게 직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플랜을 적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계신 이유는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금전을 투입하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왜 플래너를 하는 것이 적는 것이 우리 사는 문제하고 어떻게 직결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한 번 적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이 기억력은 믿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 일상이 바쁘면 2, 3일만 지나도 내가 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3, 4일만 지나도 어디에 돈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10번 적으면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겠죠. 반복해서 적으면 다짐을 하게 되겠죠. 100번 적으면 영혼에 각인하게 되고 1000번 적으면 적은 대로 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원자탄이었어요. 핵폭탄. 저 욱하는 성격을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뚜껑 열리면 폐허. 완전히 불바다. 진짜 아주 성격이 말도 못되는 진짜 망나니 중에서도 완전 하이레벨 망나니였어요. 아주 성격이 말도 못하게 급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격의 단점을 모르고 있다가 30대 중반에 제가 영업 조직에 이제 조직 관리자 했을 때 이 분노 제어를 못 해갖고 많은 좀 사고 같은 걸 많이 쳤어요. 그랬더니 제 직장 상사가 정상 씨는 정 매니저는 욱하는 성격을 다스릴 수 있으면 크게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야 이걸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그때 중앙일보 신문을 보는데 중앙일보에 보면 박치기왕 기밀 있죠. 거기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칼럼에 뭐였냐면 김일 선생님의 스승이 역도산 리키도산. 역도산이 똑같은 얘기했대요. 김일한테. 너는 욱하는 성격을 바꾸면 크게 될 거라고. 그래서 김일 선생님 그 다음부터 본인의 사인을 참을인자로 바꿨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는 다음부터 지금 사인이 참을인자예요. 욱하는 성격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1000번 이상 적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에서 굉장히 제가 대단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투두리스트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림 있죠? 50백 드림.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게 쉽지 않지만 결국은 적으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짐하게 되고 각인하게 되고 결국은 적은 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제 멘토하고 독서 리스트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이어리 쓰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가끔 저는 우리 좀 전에 강사님 있잖아요.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쁘게 쓰는 거. 저는 그때 되게 부러워요. 저는 막 개발세발을 막 써요. 글씨를 못 쓰니까 또 요새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음부터 잘 쓰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다 이렇게 이쁘게 쓰실 이 다이어리가 대단한 건 뭐냐면요. 예전에 저도 다이어리 쓸 때마다 많이 실패했었는데 뭐였냐면 1년짜리 다이어리니까 1월달에 실패하면 1년 내내 실패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 그래서 막 찢어놓거나 그러는데 이 다이어리는 재밌게 3개월 만에 또 3개월 또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 1월달부터 뭔가 내 생각이 안 되면 자꾸 생각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잘 괜찮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계부 있지만 선생님들 살면서 보면 가계부 한번 써야지라는 생각하시죠? 가계부. 근데 가계부 쓰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저의 경우에는 가계부 쓰는 게 저는 이제 보험 세일즈를 2003년부터 시작해갖고 고객들 재무 상담도 하다 보니까 내 재무가 안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부터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비용이랄지 지출이 많아지니까 가계부를 시작했는데 가계부 습관 드는 데만 저에게는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처음에 엉망진창이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냐면은
아마 이런 가격은 처음 보실 거예요. 제 지금 가격입니다, 이게. 일단 색인이 돼 있죠? 일단 회색이 많으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거. 그다음 파란색이 많으면 사람들 만나서 밥 사거나 뭐 입으로 들어가면 다 파란색이고, 노란색이 많으면 서물로 쭉 있어요. 쫙 있고, 주간결산이 돼갖고, 여기 넘어가면 1년 동안 쓰면 시시각각 쫙 이렇게 토탈 돼가고 항목별로 전체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는데, 제 다이어리는 제 가격에 뭐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얼마 돈 썼는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사람마다 돈 쓰잖아요. 내 돈은 누가 쓰나? 내가 누구한테 돈 쓰나? 자리에서 내가 김효석 딱 쓰려고 씁니다. 김효석 대표님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7월달까지인데, 잠깐만요. 보시면, 진짜 현재까지 쭉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매기지금 지금 이게 8월달까지네요. 8월달까지 현재. 자, 우리 김효석 대표님한테 내가 돈 얼마 쓰고 있나 모두 찾게 해보겠습니다. 2번 썼네요. 지금 2번 나면 전복 선물 제가 했었고, 새마을식당에서 밥 샀네요. 그러니까 전복 선물 비싼 거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새마을식당에서 6,000원짜리 밥 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기회 주셨으니까 저분한테 제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맞거든. 네. 왜냐면 우리가 사람 만나면 돈 써요. 혼자서 3만원짜리 뷔페 먹는 사람 없죠? 사람 만나 돈 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필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가계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년 전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전 가격을 보시면 이때는 놀랐어요. 훨씬 단순하게 있었죠. 이렇게 색깔도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쓰였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잘할 생각하시면 절대 못 쓸 거예요. 막 쓰시는 게 중요해요. 막 쓰다 보면 나중에 전문화돼 익숙해지고. 제가 봤을 때 기간은 한 최소한 여기 선생님들이시니까 1년 정도는 이거 한 4번 정도는 가를 정도로 하셔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일 최초에는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잘 컨트롤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플랜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뇌과학 같은 경우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뇌관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생존 본능. 그죠? 생체 컨트롤하고 여기는 감정, 얘는 이성입니다. 그러면 플래너 쓰는 것은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전적 분명히. 왜냐면 얘는 그런 거 하기 되게 싫어요. 뇌관은 뭐냐면요, 박희석 선생님처럼 배고플 때 밥 먹고 줌 돌릴 때 잠자고. 딱 우리가 플래너 딱 쓰려고 그러면 뇌관이 하는 말이 야 자자 이거예요. 얘는 중간 눈치 봐. 얘는 하는 역할은 엑셀레이팅 능력이 있어요. 엑셀레이팅. 요로 갈까? 얘는 플래너 쓰자. 안 돼, 지금 자야 돼. 여기서 판가능하다가 여기부터 그래 쓰자. 얘한테부터 자자. 이렇게 내가 지금 자자. 이렇게 돼버려요. 요 세 개가 항상 우리는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 되게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세신 분들이에요. 배고프면 도둑질하고 열받으면 내가 막 하면 확 사람 뭐 해코지하고 이게 충만하신 분들은 대개는 교도소에 되게 많이 가 계세요. 그 다음에 이게 충만하신 분들 보면 우리가 신문에 나오신 분 홧김에 과속하고 홧김에 성추행하고 홧김에 뭐 하는 거 그죠? 요게 결국 홧김에 인간 사회는 이게 발전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교육의 핵심은 결국은 지적 사고, 이성적 능력 이걸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적인 건 뭐냐면 배고파도 참자. 그리고 내가 뭐 화가 나도 참자. 결국 플래너가 요구하는 건 보면 이걸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이걸 요구하는. 내 삶과 행동과 태도를 얘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네. 그렇대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멘토와의 대화. 멘토가 왜 중요해요? 선생님, 멘토가 왜 중요해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행착오 없이 네. 좀 합리적인 가이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이십니다. 혹시 팔꿈치 만들 줄 아세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군대에서 만들어봤어요. 이 특수하신 되게 재능이 많으신 분인데 중요한 건 레시피가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멘토는 내 인생의 레시피예요. 제가 주식을 3년 공부해갖고 한 10년 공부하신 분 쫙 따라잡고서 방송 출연하고 그랬는데 결국 멘토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멘토를 만나면 시행착오 극도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성공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멘토를 못 잡아서 그래요. 부모로부터 이제 아버지로서 남자의 롤모델, 여자한테 여자의 롤모델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배우는데 시행착오가 엄청 일으키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가정이 어려워갖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없는 생활을 해갖고 여자 이해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여자를 잘 몰랐어. 진짜 저는 여성을 이해하는데 한 40몇 년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예술이 됐죠. 자, 예를 들어서 남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좀 저녁에 술 먹다가 혹시나 나 노래방 같은 데 갔어. 근데 와이프가 전화가 와. 그럼 조용히 야 너가 일하는 중이야. 그럼 다 들통나요. 여자한테 절대 목소리를 뻥치면 안 돼요. 여자는 목소리로 감정을 귀신같이 잡아내.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자가 일단은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청각 능력이 남자가 한 100배 이상 발달돼 있어요. 생태학적으로. 그래서 나도 이걸 이제 이해했는데 남자는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여기만 보는 순간 다 안 들려. 근데 여자는 그래도 다 들려. 나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무슨 말 할 때 와이프가 딴 데 쳐다보고 남자간의 세계는 무시하는 거거든. 내 얘기 안 듣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끼리 다 들렸던 거야. 와이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딴청 부린 건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여자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듯이 근데 멘토라는 게 그래갖고 분야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효국 대표님 강의 멘토인데 저분을 만나갖고 엄청나게 한 제가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멘토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야들이 있습니다. 건강, 기술, 취미, 개인, 물질, 기후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분을 정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꼭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정신 종교의 가장 중요한 멘토가 누구일까요? 제 가장 중요한 멘토. 멘토는 여러분 생활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물론 여기 이제 모범답안으로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 법정 스님, 예수님, 정주회장 이런 거 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모범답안인데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 피카소 내가 언제 만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정신 종교 멘토는 와이프예요, 와이프. 와이프는 정말 놀라운 거 같아요. 그래서 내 약점만 긁어. 내 약점만 긁어. 기가 막히게 하죠. 기가 막혀. 내 약점을 귀신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하고 말다툼하다 푸념을 했어요. 영어. 그리고 내가 이제 유명 강사가 돼서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내 얘기 들으려면 돈 내고 들어야 되는 당신 왜 내 말을 무시한다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남은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와이프를 극복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극복이라는 표현을 그게 막 이렇게 쌓아보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북극에서 산다면 북극에 살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추위죠. 그러니까 북극에서는요 추위를 극복한 짐승만 살아요. 북극곰, 북극여우, 그죠? 펭귄, 추위를 극복하니까 살 수 있죠. 그럼 사막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건조하고 더운 거죠. 그래서 사막을 극복한 사람만 그 짐승만 낙타, 사막여우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부인을 극복해야 개성하는 거야 보니까. 진짜.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악처가 있었고 톨스토이도 그런 거예요. 악처라고 남자가 생각하는데. 결혼해서 그래 애를 키워보고 다 이렇게 또 딸내미 키워보니까 보니까 신랑을 가장 약점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여자였고 여자는 단지 남자겠죠. 그래서 되게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장수해요 되게. 사실이에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장수하기 시작해. 숨을 쫙 늘어나요. 이렇게 밸런스. 근데 사실 남자는 호레비가 되니 죽습니다. 왜냐면 괴롭힐 존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남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와이프부터 존경받자.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와이프가 얘기해줘요. 근데 진짜 듣기 싫게 핀잔에서 퍽 해서 수시는데 제 그 와이프가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주식적인 그 멘토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멘토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있습니다. 그 스탈린이라는 얘기였어요. 나는 적을 사랑한다. 적이야말로 나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여러분 저희 괴롭히시는 분들 있죠? 적으세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왜냐면 그들의 그 조언이 뼈아픈 이유는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 폭력이기 때문에. 근데 말을 전달하는 방식을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겠지,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요 멘트를 적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뼈아픈 충고를 하거나 그런 분들을 적으시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계속 발전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생각해보시면 누구이세요? 와이프하고 사이 좋으세요? 굉장히 표정이 있어요, 뭔가. 그럼 와이프도 소감 적으세요. 적어보세요, 한번. 예, 여러분들의 그 정신세계를 맨날 깨게 해드리는 분들을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막 적어요. 중요한 막 적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적는 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적어야지 그러면 아까 지금 뇌관이 한 얘기예요. 집에 가서 적어야지 뇌관이 하는 얘기. 그냥 지금 적는 거 그냥. 막 적으세요, 그냥.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 막 웃으시는데. 노숙하시는 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시는 분인가요? 예, 어떤 분이에요? 주식 투자. 저한테 배우세요, 저한테. 네,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을 이름을 그냥 적으세요. 네, 적는 게 항상 시작됩니다. 우리 어떤 분 적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 무서운 선생님. 네, 적으세요.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왜 무서워요? 딴 때려요, 맨날 볼 때마다? 그런 거. 그런 사람 기분. 그 무서운 게 아니라 나쁜 선생님이죠. 네. 말을 좀 막혀요. 근데 그분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진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배우죠. 전달 방식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분한테 배울 것이 있는 것들, 그것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술, 주변에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이 있죠? 적으세요, 그냥. 적는 게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멘토는 제가 책에 있는 멘토보다 내 실생활에 있는 멘토가 훨씬 나아요. 예, 먼 찾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내가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고 중요한 건 적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한번 적어보시고 자 우리 이분은 건강에 왜 건강이 멘토 적어줬어요? 잘 알아요. 어떤 부분을 그분은 건강관리 잘하세요?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근데 이제 건강에 관한 상식이 많아요, 풍부해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하나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가져가서 여쭤보고 적으면 그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전격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얘기를 받아 적으면요 그 사람은 부모이 돼요.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적으면서 한마디 해달라면 정말 귀한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플랜을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냥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건강 멘토다. 한 가지 좀 좋은 얘기 해줘라. 좋은 습관을. 그러면 분명히 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책 10권 읽는 것보다 그게 사실 나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자, 미팅 메모노트는 뭐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거, 앞에 이제 일일날에 의해서 내가 중요 미팅이 있을 때 그 구체해서 적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팅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 미팅에서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우리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죠. 뇌를 믿으시면 안 돼요. 뇌를. 네, 뇌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판하고서 판단이 미스가 나고 하는 것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혹시 전화번호 20개, 30개 정도 기억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전화번호 10개에서 20개, 30개는 기본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억력은 자꾸 감퇴되고 있고 결정하는 능력만 늘어. 왜냐면 빠른 속도로, 정보로 엄청난 속도로 오니까 유튜브 볼 때도 5초 동영상만 있어도 짜증나죠? 우리는 지금 결정 능력이 가속화되는데 문제가 오늘 기억력이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어요, 지금. 기억할 게 생각보다 없어요. 인터넷을 뒤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지났음에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왕왕 생겨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모든 것들은 이 내용보다 행간이 더 중요한 거 많아요. 그걸 적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되게 오해 아닌가요? 오해. 네, 오해자는 오해. 선입견.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건 뭐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톡으로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분이 무슨 어디 가서 계좌를 드는 건데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결정을 빨리 해야 되니까 단만 보고 설명한 거였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보니까 얘기를 했더라고. 카톡에서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미팅에서 우리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적지 않은 구석을 다 기억한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적는 게 어렵다면 음성적 녹음을 하셔야 되고 요즘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요 오차를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점점점 앞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능력을 배양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리스트. 독서 리스트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못하는 사람 같아요? 좀 잘하는 것 같죠? 그래도 입으로 먹고 사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사영 선생님 말 잘해도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말 잘해요? 또는 말 잘하는 건 타고나셨나? 천만의 말씀. 말 잘하는 건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먹어야 왕창 싸듯이 많이 읽으면 입으로 싸게 돼 있어요. 입을 원리. 정말 많이 읽어야 돼. 그래 이제 어휘력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시시때때로 맞는 말을 딱딱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책을 읽는 것은 가장 저렴한 효율적인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책을 못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통 1년에 50권에서 보통 100권 정도 책을 현재 읽고 있는데, 책을 많은 분들이 못 읽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책을 많이 생각보다 못 읽는 이유.
책 읽자 어려서 맨날 그 세례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생각보다 책 못 읽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읽을까 말까요? 1년에 10권도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가장 큰 이유. 책을 안 사요. 아 맞습니다. 우리 김혁 대표님 마치 공감이에요. 한 권 사서 한 권 읽으면 망해요 무조건. 10권 사니까 5권 읽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혹시 여기서 서울대 연구대 나오신 분 있어요? 저는 수원에 아주대학교 나왔는데 사회생활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서울대 연구대 빼면 다 똥통이야. 결국은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동문 중 덕을 보려는데 없어 문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으면 다 서울대 연구대 나왔어야지. 스스로 운동할 수 있으면 다 식스팩 있고 다 쭉쭉 빵빵해야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새벽 5시, 4시 일어나고 으쌰으쌰 해야 되겠지. 책 일어나 100권씩은 읽어야 되겠지. 외국어 한 3개는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왜?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법이 없으면 지상천국이 될까요? 생지옥이 될까요? 도둑질해도 문제없고 남 때려도 문제없고 막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생지옥이 될까요? 아니면 지상천국이 될까요? 되게 생지옥 되죠? 인간 사회는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시스템 하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이. 그러니까 선진화 사회일수록 질서 이런 게 되게 타이트해요 특징이.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게 벌금 되게 세요. 우리나라는 뭐 중앙선 침범하면 3만 원, 5만 원인데 걔네 40만 원, 50만 원씩 벌금 나오더라고요.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질서 규범이 엄격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질서가 없어. 되게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화에 성장해야 되는데 책을 많이 못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권씩 사면 못 읽는 거야. 10권씩 사야지 6권, 7권 읽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책을 우리가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책 한 권 다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구체화시켜야 돼요. 무엇을 읽었는지. 그러니까 이 독서 리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책을 그냥 사서 적으세요.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적으시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적으시면 대단한 거죠. 이렇게까지 못 적고 있어요. 막 적고 있는데 요 내용들은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들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려고 결심하신다면요. 그냥 리스트를 먼저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먼저.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 또 책 읽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앞에서부터 읽으면 읽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결론부터 읽으세요. 저 목차와 결론 읽어요. 그 다음에 목차 읽고서 결론 읽었는데 이해 안 되지 중간을 읽어요. 네, 나의 목적은 책을 통해서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 몇 권을 읽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에서 중요한 건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있을지가 딱 있죠. 페이지 수.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 책을 다시 볼 때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책 한 권 읽었는데 나한테는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패스하세요. 패스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은 그 읽은 권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책을 얼마나 섭취했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딱 사가지고서 딱 목차하고 결론만 그 한 번에 이해되면 그 책은 중고로 판매하고 다른 사람 줘버려요. 2번 이상을 읽을 책이 있다. 여기다 좀 적어놓은 다음에 그 책은 이제 제가 보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2-3번 읽어야 되니까. 근데 다음에 볼 때 같은 경우 어디에 봐야 이제 명쾌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강의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회의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엑기스만 이렇게 추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강의 시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찬호 박사님 마지막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강의할 게 무진정동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거 딱 3분만 더 할게요. 정 박사님이 왜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애 낳는 거잖아요. 애 낳는 거. 이 플래너를 낳으신 분이에요. 산모.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태초에 우리 정찬호 박사님이 빛과 어둠에서 이 플래너에 대한 그 사명을 받으시고 어린이날 배가 아파서 나왔던 이게 퉁퉁 나온 이건데 그래서 산모 얘기 들어주겠죠. 이 왜 배 아파서 내가 플래너를 낳았는지 수많은 버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거 목소리를 덧발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까지만 해드릴게요. 요거까지 3분만 얘기하고 요거 뭐냐면 어느 5살짜리 아이가 낙서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서양화가인데 이 낙서를 바탕으로 그림 그렸더니 이번에는 300만 원을 팔렸어요. 플랜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랬다 하더라도 계획을 하고서 하게 되면 채색이 하면 틀려지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분명 여러분 시작하실 때는 딱 이제 플랜을 시작해야지. 그럼 이런 마음인 거예요. 막상 시작해보면은 어느 순간 개판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요. 하기가 싫어져. 갈 길은 멀고 내 등, 이거 과연 쓸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10% 나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도전하시게 되면 해보면서 너무 힘든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내 플래너가 인생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거든.
쉬울 리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플래너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플래너로서 발전되는 게 아니라 플래너가 내저 걸림돌이 돼가고 있어 지금. 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피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다음 단계 뭐냐, 처음은 계획은 요즘에 실제는 이렇거든. 가보면 그 다음 단계 도달하면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걸 극복했을 때 드디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복잡해. 하다 보면은 그때 이렇게 돼요. 특징이. 2단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실 단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게 보여요. 저는 아직 플래너로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아직 이 정도까지 못 쓰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계속 시간을 투여해갖고 한번 저만의 플래너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존에 어떤 쓰는 양식과 그런 것이 연결되어 보시면 현재 저도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제가 봤을 때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엔 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생의 내 목적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다 마치겠습니다.